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오늘 2월 23일 금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또 새롭게 나온 소송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업데이트 해드릴 건데 그 전에 먼저 차트를 간략하게 함께 보시면요. 리플은 작년부터 이 하락 추세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 상단 부분을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왔지만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오고 말았죠. 이전에도 2번 이렇게 채널을 벗어났다가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오는 트랩이라는 게 발생을 했는데 자, 통상적으로 이 트랩이 발생하게 되면 채널의 반대편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리플이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이 원화가 아닌 달러로 차트를 보시면 자, 동일하게 상단 저항을 2번 돌파한 트랩이 발생을 했고 이 차트에서는 하단 트랩도 발견이 되죠. 그래서 하단 트랩 이후에 반대편 채널까지 최근 이동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상단 저항을 뚫어주지 못했고 맞고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이 추세를 빠르게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하락 추세 채널의 중간 라인, 이 점선 라인쯤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면서 반전이 나와주고 다시 상단을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줘야지 이전 채널을 무효화시키면서 새로운 추세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리플의 시세가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다시 한번 상승력을 보여주려면 물론 시장 상황도 중요하겠지만 리플은 개별적인 이슈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전에 7월달이나 10월달에도 유의미한 상승력을 보여줬던 건 전부 개별적인 이 소송 관련된 이슈가 전해졌을 때 상승력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리플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 부분을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 자, 최근 나온 소식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SEC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리플과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라는 기사로 내용이 나왔죠.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자, 여기 나와 있는 레이던 스튜어트라는 이 인물은 SEC가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과 소송을 벌이는 데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지위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날짜로 SEC를 떠나게 됐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된 거고요. 그러면서 화이트 앤 케이스라는 대형 로펌으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로펌은 월가의 또 거물급 기업인 피델리티가 최근 비트코인 ETF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하는 데에 자문을 해줬던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SEC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리플과 코인베이스의 소송을 담당하고 있던 변호사가 SEC를 떠나서 반대쪽 사이드에 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그 시점이 되겠는데 자, 약식 재판 판결이 작년에 나온 이후에 최근 이제 정식 재판으로 그리고 벌금 합의를 해야 되는 새로운 소송 스케줄들이 시작된 시점입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SEC의 메인 변호사가 갑작스런 이탈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우리는 SEC와 리플 이 자체적인 소송도 살펴봐야겠지만 이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또 2가지 변수들까지 최근에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곧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스케줄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건은 SEC와 리플의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이 토레스 판사가 작년 11월 달에 양측에 보낸 문건입니다. 여기에 이제 다음 스케줄들이 나와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2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던 스케줄이었죠. 자, 양측이 Remedies Related Discovery, 구제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최근에 SEC가 요청했던 리플의 2022년도와 2023년도의 재무제표 그리고 기관들에게 판매된 XRP 판매 수익 자료를 요구했고 이 부분을 법원이 승인을 했죠. 그래서 이 서류들도 같은 날짜까지 제출하도록 명령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리플이 여기에 대해서 연기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20일까지 연기됐고 오늘 날짜로 제출이 완료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3월 13일 날 플레인티프인 SEC가 이 구제 관련 요약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되고 디펜던트인 리플이 이 반대 의견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한 달 뒤인 3월에서 한 달 뒤인 4월 12일까지고 여기에 대한 답변서를 SEC가 내놓겠다라고 하면 4월 29일까지가 그 날짜로 예정되어 있는 거죠. 자, 지금 이 문건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여기도 나와 있듯이 구제 관련 서류들, 구제라는 건 벌금 관련된 서류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작년 7월 달에 약식재판 판결문이 나왔고요.
이 판결문에서는 두 가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리플이 기관에게 판매한 XRP 그리고 개인들에게 판매된 XRP에 대한 판결이 다르게 나왔다라는 건데 기관에게 판매된 건 증권이 맞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 개인에게 판매된 건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약식 판결문 결과를 보고 부분 승소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 기관들에게 판매된 XRP에 대해서 이 부분은 미등록된 증권을 판매한 거기 때문에 리플이 벌금을 내고 합의를 진행해야 된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이런 약식 재판 판결문이 나왔을 때 이 개인들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에 SEC가 중간 항소 요청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기각당했죠. 그래서 이 기각당했을 당시에 그 기각 명령문이 바로 이 문건입니다. 밑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The SEC's motions for certification of the interlocutory appeal. 이게 바로 중간 항소인데 이게 denied. 기각했다라는 그 명령선 겁니다. 그리고 이 문건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요. 자, 여기에 4월 16일, 올해 4월 16일 오후 2시에 Counsel for all parties shall appear for the final pretrial conference. 이 양측은 최종 소송 전 회의에 참석해야 된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prior to the final pretrial conference. 이 위에 나왔던 최종 이 소송 전 회의 전에 Counsel for both parties. 양측 변호사들은 along with the parties themselves. 그 양측 기관 사람들과 함께 shall meet in person. 대면으로 직접 만나서 for at least 1 hour. 최소 1시간 이상 to discuss settlement of this matter. 이 문제에 대한 합의 관련해서 얘기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에서도 직접 스케줄을 만들어서 합의를 진행하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 합의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일단 최근 SEC의 소송 진행 사항들을 보시면요. 일단 리플과 약식 재판 판결문에서 사실상 패소라고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는 결과를 받아들였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문건에서 나와 있는 중간 항소 요청도 법원에서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는 이 SEC가 리플 회사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또 경영진에게도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본인들이 취하한 바가 있죠. 그래서 리플과의 소송만 놓고 봐도 지금 표면적으로 3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추가로 그레이스케일과 진행했던 소송에서도 패소하게 되면서 이게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까지도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SEC 입장에서도 정식 재판으로 가게 돼서 여기서까지 패소하게 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전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가지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합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추가로 이 문건에서 보시면 우리가 보시기 편하게 한국어로 번역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적 다툼이 임박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서로 구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약식 재판 종료 이후에 이제 정식 재판이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의미고요. 이 불확실성 공개된다라는 게 바로 이 서류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소송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두 가지 이 변수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변수를 여기서는 커브볼이라고 번역해서 표현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SEC 내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게 SEC와 리플 사건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조사라는 건 이 Empower Oversight라는 곳에서 2021년도에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부분인데 그 내용은 이 전직 SEC 관리들이 리플과 XRP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맡고 있는 OIG가 이 조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발견하게 되면 SEC는 판결에 대한 항소 계획을 종료할 수 있으며 이는 당연히 XRP에게 리플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빠르게 합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첫 번째 변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변수를 보시면 바로 SEC가 지금 동시에 함께 진행하고 있는 코인베이스와의 소송 결과가 될 수 있겠습니다. SEC는 마찬가지로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에도 증권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코인베이스는 SEC가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지급 기각 신청, 모션 투 디스미스를 제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SEC와 이 코인베이스의 소송에서
코인베이스가 신청한 기각 신청은 언제든지 지금 그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시점입니다. 담당하고 있는 판사가 이미 양측의 구두 변론을 다 들은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OIG의 조사와 코인베이스의 기각 신청에 대한 판결이 SEC 항소 계획에 대한 리플의 항소 계획에 대한 문을 굳게 닫을 수 있다라는 거고, SEC의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SEC는 법 진행을 통한 암호화폐 규제에서 한 발 물러서야 할 거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이제 새롭게 시작된 리플과 SEC 간의 정식 재판 일정, 벌금 합의 관련해서도 새롭게 나오는 이슈들을 스케줄에 따라서 가장 빠르게 공유해 드리겠지만, 우리가 추가로 이 SEC의 내부 조사와 또 SEC와 코인베이스 간의 소송, 이 기각 신청 관련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카톡방에서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4월 달에도 이 소송이 합의로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이런 변수들에 의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일단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시나리오로 가지고 있고, 실제로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면서 또 차트에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시적인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파악하면서 고려하고 타점을 잡고 매매를 진행해야겠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리플의 시세가 워낙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 또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소송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업적인 영역에서 리플이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고, 또 최근에는 커스터디 영역에서도 인수합병 발표를 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미국 내 사업을 재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음에도 시세가 그만큼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시고 불안하신 마음이 크실 텐데, 자, 이제 다시 가장 중요한 정식 재판이 그 스케줄들이 시작되고 있는 만큼, 만약에 여기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엔 리플이 시장의 상승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흐름도 펼쳐질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그 흐름에 맞게 타점 설정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 제가 전부 카톡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면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톡방에 참여하시는 방법은 이 영상 밑에 보이시는 링크 클릭하시면 저에게 바로 문자 보내실 수 있도록 페이지가 이동되니까 거기서 전송 버튼만 클릭해 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받게 되고,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제가 한 분씩 답변 드리면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리든 아니면 간편하게 문자로 상담 드리든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진행해 드릴 거니까요.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이 코인 시장에 기대되고 있는 올 한 해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지는 이 대세 상승장, 반감기 시즌에 꼭 수익 많이 챙겨가시는 그런 시기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